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화학 섹터의 최근의 투자의 트렌드는 어떤지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봅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화학주 이야기는 사실 좀 그 세부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쪽도 포함이 되고요. 또 순수 화학 쪽도 포함이 되고요. 관련해서 업황이 조금 다 다를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느 쪽을 가장 좀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될까요? 시장의 이제 최고의 섹터는 배터리하고 양극재 같은 2차 전지겠죠. 네. 전기차 섹터가 최고의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발 우려 때문에 이제 조정받고 있는 전통 화학 섹터입니다. 기초 소재 섹터인데 두 가지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시세를 많이 분출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했는데 같은 화학 업종에 있는 그런 이제 64억 명이 지금 현재 이런 이머징 시장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풀려나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쪽 섹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외받았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격 자체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은 뭐 에틸렌 가격이라든지 부타디엔 가격이라든지 철강 가격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중국, 뭐 동남아, 한국 가릴 거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나 이제 중국이나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는 이제 공장이 활짝 열리는 이런 단계가 돼 있는데 조금 미스매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64억 명이 한꺼번에 풀렸다. 그림 보시면 압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지를 놔두고 이게 전통 지금 이제 64억 명이 소비를 지금 이제 일제히 시작했다는 그림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에틸렌 한국 가격, 그 다음에 부타디엔 중국 가격, 그 다음에 뭐 철강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부타디엔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지금 합승 고무거든요. 네. 자동차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64억 명이 지금 일제히 소비에 들어갔고 경제가 이제 이머징 쪽에서 이제 백신을 맞고 이게 미국 다음에 미국이 2022년에 다 풀렸다면 2023년에 이제 이런 이머징이 풀린 걸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는 못 따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전통 화학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가격의 추이를 이야기하면서 최근 화학 업종의 트렌드를 파악을 해봤는데, 그럼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이유를 체크하자면 중국에서의 봉쇄 완화가 가장 큰 이유인 건가요? 그렇죠. 앵커님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흔히들 보면은 단순하게 중국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네. 좀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효성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베트남에 작년 4분기에 예를 들면은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화학 공장 가동률이 얼마냐 이렇게 해보니까 50%였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얼마요? 지금 9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국만 열린 게 아니고 네.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게 인구가 보면 64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4대 64억 인구 중에서 지금 이제 64억 명이 한꺼번에 열리다 보니까 이게 흔히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베트남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구조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루트가 막혔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면은 백신 같은 경우가 흔히들 보면은 이런 mRNA 백신을 맞은 게 아니고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백신을 맞은 게 아니고 이런 사백신을 맞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었던 거예요. 2022년에.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근 거죠. 그렇게 이제 이머징 전체가 이제 꽁꽁 잠그면서 한국의 화학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화학 쪽 대표적인 기업들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라든지 효성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효성의 베트남 공장 체크해 보니까 가동률이 50%에서 지금 90% 가동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백신의 차이가 이런 순차적인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27년 분석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이 먼저 열리고 한국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4억의 이머징 전체가 지금 열리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주가 좀 낮아져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올라가 있다. 두 번째 가동률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 50%에서 90%면 제가 볼 때는 Q 곱하기 P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게 눈에 보이는데 미국은 고물가예요. 그래서 미국이 조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우려스러운 거를 아시아 쪽에 이렇게 전가하거나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에너지 섹터, 화학 섹터 관련해서 사실 우리 전문가시니까 투자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물 한 잔 드시고요. 최근에 우리 또 대표님이 약간 예, 예. 목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예, 예. 제작진이 물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화학 관련해서 무슨 해프닝이 벌어질 때마다 저희가 대표님을 모시잖아요. 근데 요 한 달 사이에는 이슈가 뭐 2차 전지 쪽에는 있었지만 순수 화학 쪽에는 뭐가 있었나 싶으면은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야 뭐 배터리라든지 놀랐죠. 양극재들 같은 경우가 시세를 분출했는 그쵸. 건데 전통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수요단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원료단은 중요합니다. 원료단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국제 유가라는 천연가스 가격이 보면은 우리가 모르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뭐 유가는 한 77불 계속 박세권이고요. 130불에서 그렇죠. 77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 천연가스 가격은 얼마냐 하면은 MMBTU당 3불입니다. 3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3불이면 얼마냐 하면은 꼬박이 9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27불, 유가로 따지면 한 3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흔히들 보면은 저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천연가스 가격이 10불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원가를 좌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한 77불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3불대, 그러니까 유가로 따지면 30불대까지 훅 떨어져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는 떨어지는데 제품가는 올라가고 있고 아까처럼 가동률 자체는 원래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이렇게 봉쇄를 했을 때 한 8에서 10% 정도 떨어졌는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좀 심했던 거죠. 확 묶었다는 거죠. 중국, 베트남, 인도 다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Q 곱하기 P가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관련한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차 대표님이 좀 집중을 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대표 기업이 있으실까요? 저는 한 6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은 이제 추려서 네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 시간에서 우리 이제 앵커님하고 네. 했던 뭐 예를 들면 LG화학. 포스코홀딩스, LG화, 그죠?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쪽. LG화학이 있었고, 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화학을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를 하고 양극재를 하는 LG화학, 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이 돌았었잖아요. 철강이 돌아서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7조까지 갔는데 작년에는 3.5조였죠. 한 4조대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7조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포스코홀딩스. 근데 이제 리튬이라든지 또 포스코 케미칼이 있으니까 양극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흔히들 보면은 지주사 계통이지만은 화학 기업을 많이 들고 있는 롯데 지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화학 공장이라든지 뭐 스판덱스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용 자재,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 이런 거 들고 있는 효성 저는 지주사 이렇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좀 보고 있고 현대제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롯데그룹 안에 롯데 지주 안에 이제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하단에 정밀화학. 나와 예, 있네요. 롯데 정밀화학. 뭐 롯데 정밀화학이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커브도 참 많이 했는데 롯데 정밀화학이 참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게 보면은 흔히 천연가스 베이스에서 만드는 제품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2015년도에 보면은 흔히도 보면은 삼성그룹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화학 부문을 매각했다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일모직 들어보셨죠? 네. 제일모직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름도 없어졌고 네. 이제 다 포함됐고 SDI 들어갔고 이랬는데 제일모직 그때 당시에 삼성정밀화학이 이제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되는데 삼성정밀화학이 지금 이제 롯데그룹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삼성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자에 더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화학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매입을 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삼성정밀학이 롯데정밀학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롯데정밀학이 돈 내는 거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한 문제는 27년을 또 분석해 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래서 보면 이제 삼성정밀학 같은 경우 삼성정밀학 시절에는 삼성전자향 이렇게 소량 다품종을 많이 개발했어요. 필요한 거 다 만들어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진이나 조금-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겠죠. 그렇죠. 오, 앵커님 잘 하시네요. 서로 뭐 이렇게 막 같은 그룹사 내에서는 크게 뭐 수익을 내려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전자를 위한 네. 정밀학이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롯데 정밀학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딱 3대 축으로 바뀝니다. 3대 축으로 바뀌고 롯데 정밀학 같은 경우는 돈 되는 거에 집중하자는 게 나와요. 그래 보면 롯데 정밀학의 매출액을 한번 볼까요? 뭐 오늘 매출액을 추이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 정밀학은 지금 현재 그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추이가 있고요. 숫자상으로 보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 추이가 있어요. 아,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한 2조 5천억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4천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2조 5천억에 4천억이면 위에 것단만 한번 보실 필요 없어요. 저거 그림인데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2조 5천억까지 보면은 100% 정도가 매출액이 급증을 해요. 급증을 하고 영업이익도 한 200% 정도가 급증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롯데정밀학이 이런 그 셀룰로스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계열이 있고 염소 계열이 있고 셀룰로스 계열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롯데정밀학의 매출액 3축은 스테디 그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테디 그로스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은 돈 되는 품목을 많이 증설했을 때는 매출액과 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셀룰로스 계열을 그러니까 셀룰로스가 뭐에 쓰이냐면은 이렇게 의약품 약을 먹잖아요. 네. 코팅제가 셀룰로스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약을 코팅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음식료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염소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계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셀룰로스 계열인데 셀룰로스 계열이 메셀로스, 헤셀로스 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 두 제품을 집중적으로 증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출액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이익이 급증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동박을 인수를 해요. 동박이 보면 흔히들 보면 양극재, 음극재만 아시는데 지금 이제 앞에 보면은 동박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SKC하고 동일한 유사한 기업인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인수를 해요. 네. 인수를 했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 그림 자체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메슬러스 계열인데 메슬러스 헤슬러스 계열을 증설을 많이 하고 보면은 이게 보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한 40% 인수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롯데 정밀하고 시가총액 추이를 보시면은 거의 1대1 구조로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롯데 정밀하게 시가총액이 지금 자회사인 솔루스 첨단 소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껴지시는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딱 두 단계로 나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롯데 정밀학의 본체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롯데 정밀학은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 계열이 있고 염소 계열이 있고 메셀로스 그러니까 셀룰로스 계열이 있는데 셀룰로스 계열을 증설하면서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5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게 4천억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테디 그로스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스테디 그로스로 올라갈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 아닌 형태를 보입니다.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이 10배 이상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만 4천억 정도가 나오면은 네. 4조씩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1.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 첨단 소재는 제외하자는 거죠. 밸류에이션에 제외를 하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게 눈이 보여요. 근데 오히려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회사의 주가에 따라서 순이익이 연동하게 돼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이렇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리막을 걸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롯데그룹이 또 보면은 이렇게 그 IR 같은 경우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막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폐쇄적인 성격이 그래서 있나요? 이제 조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컨퍼런스 네. 콜도 많이 하거든요. 네.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했더라면 이걸 많이 알려졌을 텐데 제가 이런 구조 때문에 이렇게 네. 된 거다라는 네. 걸 알렸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하진 않았을 그렇죠. 텐데. 롯데그룹 전체가 보면은 이게 신성장 축을 뭐냐면은 전지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지로 급격하게 바꿨고 두 번째는 바이오 이 양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쪽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도 인수를 했고 같은 동박이건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동박을 인수해서 3개 중에서 2개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데그룹이 양극재라든지 배터리 쪽도 진출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자동차 전지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들어갔고 그런데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인수했는데 인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가총액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연동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매출액 이익이 묻혀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없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더 뻗어갔을 겁니다. 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냈을 거예요.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5조 원이고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이 지금 양극재라든지 배터리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아까도 조금 전에 SKC도 이야기했지만 SKC, 일진 머티리얼스, 그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동박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지분 가치까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외하고 오히려 매출액 영업이익으로만 승부를 걸었어도 4천억으로 영업이익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 소재를 하던 그런 기업들은 중국발 그다음에 베트남발 그다음에 이머징발 코로나로 완전히 잠그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적자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150% 증가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스테디 그로스다. 그다음에 이것만 해도 평가가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부각되는 날에는 주가가 크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화학 섹터 내에서 사실 집중적으로 분석해본 기업은 롯데 정밀화학이었습니다. 우리 롯데 정밀화학 이야기할 때 그동안의 주가가 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그 주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지 이야기하실 때 우리 차 대표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요. 앞으로도 관련해서 화학주 볼 때 롯데 정밀화학의 움직임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